네, 안녕하세요. 세네타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증가세가 아주 무섭거든요. 중국은 우리보다 증가세가 최소한 같거나 높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중국은 이번으로 끝났습니다. 끝장났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질병 자체가 만연해서 끝장난 것도 있지만 이 질병과 관련해서 중국이 저지른 극악한 가증스러운 죄가 4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율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요즘 이제 다들 어려워지니까 자율구독료가 급격히 떨어져 가고 있어서 백모세네 탈출 이 추세가 이어지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어지지만 저희는 세네 탈출 자체는 제가 좀 많이 괴롭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국이 얼마나 통계가 엉터리인가는 우리를 보면 압니다. 이 문재인의 중국 사랑에 의해서 중국을 안 닫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월도미터라는 WORLDOMETER 월도미터.info라는 그런 사이트 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세계 2위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첫째 줄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때까지 누적 케이스가 78,499, 우리가 누적 케이스가 1,595인데 중국이 지금 한 열흘째, 열흘 2주째 되게 6만, 7만 요때에서 놀고 있어요. 뉴 케이스, 새로운 그날 24시간 동안, 지난 24시간 동안 발병한 새 케이스가 중국이 435, 우리가 334. 이게 오후 한 4시경 자료입니다. 항상 지난 24시간을 따지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랑 중국이랑 뉴 케이스 차이가 불과 100밖에 안 나죠. 일단 여기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늘어왔던 속도를 생각하면 중국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도대체 6만 7만 대에서 지금 열흘째 머무르고 있냐. 더 웃기는 건요. 중국은 무슨 굉장히 병이 빨리 났나 봐요. 7만 8,499명 중에 무려 3만 2천 명이나 미리 났는데 우린 난 사람이 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국은 일일 증가수가 이 누적 케이스 대비 약 0.5%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일일 증가수가 누적 케이스 대비 20%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 증가수로 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 이런 식으로 통계 조작 계속하면 우리가 중국을 약 5, 6일 안에 추월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3,000명만 돼도 우리 3,000명 이 증가하면은 3,000명 그냥 되거든요. 4일 후면은. 그러니까 화요일쯤 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 이제 3,000명 된다고요. 3,000명만 돼도 우리가 20%면요. 우리는 하루에 600명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400명, 300명 됩니다. 일일 증가수에 있어서 중국을 추월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중국이 완전히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소리죠. 누적 환자 수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이 이런 식으로 통계를 조작하면 우리가 3월 중하순에 우리가 중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말하자면 중국 폐렴 환자, 우한 폐렴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통계를 조작하면. 자, 이러니까 중국이 자기 도끼로 찍은 거예요. 한국이 맞는 케이스거든. 그럼 중국은 무시무시한 통계 조작을 하고 있다가 되죠.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쟤들은 병에 대한 통계까지 조작하는 놈들이다. 뭘 믿을 수 있냐. 저기에 신의 성실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도 끝장난 겁니다. 완전히 끝장납니다. 이번에. 경제 끝장나죠. 그다음에 국민들 불만 왕창 올라오죠. 세계 각국이 쟤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거짓말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해서 찍혀서 끝장나죠. 그래서 이번으로 중국은 침몰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번 병 투쟁해도 결국은 상당수가 걸립니다. 막 40% 50% 걸릴 겁니다. 그러나 투쟁을 한 것과 안 한 것이 다릅니다. 투쟁을 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증가율을 낮춰가지고 그러면 치료제가 나옵니다. 백신이 나오고. 문재인이가 악질적인 게 정말 저는 생물학적 증오심을 느낍니다. 저들에 대해서. 중국을 비호하느라고 시간 벌기를 안 한 거예요. 시간 벌기 이 게임은요 전적으로 시간 게임입니다. 여름이 오면 한풀 꺾일 수 있다. 여름까지 버텨야죠. 또 백신 나오면 완전히 정복한다. 그럼 백신 나올 때까지 1년 버텨야죠. 이 자들이 중국을 비호하느라고 중국을 섬기느라고 시간 벌기를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5천만 명을 중국 바이러스 무기에 대한 생물학적 인간 마루타로 내준 거예요. 5천만 명을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들에 대해서 생물학적 증오심을 느낍니다. 자, 그래 한번 보시죠. 무서운 복률 증후입니다. 이거 이제 한국 기준입니다. 첫날 한 명이었다고 칩시다. 이날이 1월 22일입니다. 5일이 지나면 3명이 되고 열흘이 지나면 10명이 되고 15일이 지나면 32명이 됩니다. 20일이 지나면 102명이 됩니다. 25일이 지나면 323명입니다. 한 달이 딱 지나면 1000명을 돌파합니다. 맞죠? 우리가 2월 20일경에 1000명 돌파했죠. 1월 22일 날 발병해서 2월 22일경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35일이 지나면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닷새우 즉 앞으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 토, 일, 월, 화가 되면 최소한 3,200명이 됩니다. 저거보다 더 땡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3월 3일경이 되겠죠, 저게. 3월 3일경이 되면 3,200명이 되고요. 3월 8일경이 되면 10,000명이 넘고요. 3월 13일경이 되면 33,000명쯤 되고요. 3월 18일쯤 되면 50일이 지났을 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8일 50일이 지났을 때 3월 22일쯤 되겠네요. 3월 18일쯤 되겠나? 그렇죠. 50일. 그 정도 됐을 때 중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그 주에 3월 18일, 3월 23일 요때 3월 18일경에 33만 명이 돼요. 3월 18일, 55일 때 중국을 추월합니다. 그때 중국이 저렇게 통계를 조작하면 자 이쯤 되면 3월 13일, 3월 10일이 딱 넘어가면 3월 10일 넘어가면 전 세계가 중국이 어떻게 통계를 조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중국의 내부 통계면 오케이, 이건 니들끼리 짜고 그렇게 조작해서 먹고 살아 이놈들아 할 수 있는데 이 통계가 다른 방역을 해야 되는 입장, 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거든요. 중국 지금 자기들 지금 다 잡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미친놈들이. 그런데 한국에서 번지는 거 보면 다 잡았을 리가 없죠. 그 제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달이 지났을 때 지금 2달이 지나면은 얼마가 되냐? 100만 명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 3월 22일이 되면 100만 명이 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1.26배 계속 간다고 쳐보세요. 그럼 3월 25일이 되면 27일이 되면 33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 2일이 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4월 7, 8일이 되면 7일경이 되면 3,300만 명이 돼요. 즉 우리가 총선을 치를 때는 이미 병 걸릴 만한 사람들 다 걸린 상태가 돼요. 저 4월 77일차가 전날이 총선 치르는 날입니다. 5,300만. 이 추세가 계속되면 추정 복률 매일 1.26배가 계속된다면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이 증가율을 낮춰야 됩니다. 증가율 낮춰야 돼요. 이런 마스크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알코올 사용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가능하면 저는 이 고무 코팅 장갑을 씁니다. 이거 철물점에서 팝니다. 넌슬립 장갑이라고 합니다. 국산 브랜드는 2,000원, 3M 브랜드는 3,000원쯤 합니다. 이거 계속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장갑은 장점이 뭐냐? 휴대폰이 돼요. 누르면 휴대폰을 약간 더딘데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갑을 하루 종일 안 벗어도 돼요. 나가실 때.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뭐냐? 이 장갑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이 된다. 세 번째 장점도 있네요. 두 번째는 이런 젤이요. 이게 이제 다니다 보면 이런 거 이렇게 팔잖아요. 이 젤에서 그냥 이렇게 막 문질러도 돼요. 이런 건. 예, 고무 코팅이 돼 있어서. 이게 일반 면장갑은 이러면 때가 타고 그래서 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얘는. 젤이 없다. 안 없다. 여러분 이런 알코올 막 뿌려서 이렇게 문지르시면 돼요. 그래서 장갑을 거의 안 벗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번 실험 삼아서 누구 손님 만났을 때 장갑 안 벗은 채로 먹은 적 있어요. 밥을. 이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손이. 그래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장갑의 장점이 뭐냐. 내구성이 좋아요. 빨아서 빨기 전에 드라이로 잘 하고 그다음에 드라이가 아니라 알코올 좀 뿌려서 놔뒀다가 드라이하고 또 가끔 좀 지저분한 것 같으면 좀 빨아서 쓰고 그럼 한 열흘은 그냥 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가율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살아요. 저도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는 61살이지만 정말 저희 같이 조직 활동하고 같이 열심히 뛰어주시는 분들 보면 60대 후반, 70대, 80대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어르신들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에서 최후로 감염되는 환자가 되십시오. 왜냐? 이거 감염 못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후로 감염됐을 때는 치료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치료 노하우가 있을 수 있어요. 치료제라는 게 별게 아니라고요. 뭐를 복합해서 썼더니 안정되더라. 이런 특정의 환자는.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이 된다고요. 이게 임상 케이스들이 축적되면서. 제발 증가율을 늦춰야 돼요. 이 시간을 벌어야 돼요. 이 문재인이 개땡땡 이자들이 정말 생물학적으로 제가 증오하게 되는 거는 시간을 안 번 거예요. 뭘 위해서? 중국 받드느라고. 시진핑 빨아주느라고 시간을 안 번 거예요. 5천만 명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이런 개 같은 자들이. 그래서 근데 중국이 어떤 자들이냐? 중국은 우리보다 60일 빠릅니다. 저희들이 11월 말에 이미 발병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90일째라고요. 우리보다 60일 빠르니까 우리의 60일째 100만 명 됐잖아요. 우리 90일째, 우리가 지금 30일째거든요. 30일째 1,000만 명 넘었잖아요. 엊그저께가. 1,000명 넘었죠. 그러면 60일째는 얼마 되냐? 100만 명이 넘어요. 80일째는 어떻게 되냐? 1억이 넘게 됩니다. 중국 근데 지금 90일째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10억이 넘은 상태예요. 즉 중국의 지금 현재 감염자의 누적 총수는 최소한 1억 이상, 최대 10억 이하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안 막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을 안 막아요? 이런 숫자, 억대의 숫자를 쟤들이 7만 명이라고 타연하게 거짓말 치고 있는 개 뻔뻔한 놈들이라고요. 자기들 비즈니스,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만 거짓말 치고 있으면 오케이. 그래, 오케이. 너 그렇게 살아. 근데 이게 이 속도로 번져가고 있다는 거를 제대로 보고를 해줘야 남들이 그 위험성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다 데이터 남아있는데 나중에 중국 사람들을 전 세계 다른 인류가 어떻게 보겠냐고요. 저것들은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권력을 위해서 정보를, 진실을 후한무치하게 조작하는 이상한 놈들이다. 상종 못할 놈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침몰합니다. 이번에. 가장 큰 죄가 진실에 관한 죄예요. 가장 큰 죄가. 그래서 중국은 침몰합니다.
진실을 경멸하고 짓밟은 자들의 종말을 이번에 중국에 보여줄 거고요. 그 진실이 이런 진실이다라고 우리 한국인이 몸바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때문에. 쟤들의 진실이 이 진실입니다를 한국인 5천만 명의 인간 마루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개땡땡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물학적 증오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 중국에 용서할 수 없는 4대 죄악이 있습니다, 이번에. 첫째, 바이러스의 오리진을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습니다. 저거요, 포렌식이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저게 한 세대 건너뛸 때마다 1에서 한 2% 사이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전염의 바이러스가 악성이어서. 그래서 백신 만들기가 참 어려운 바이러스예요. 한 세대 건너뛸 때마다 1%쯤 바뀌어요. 그러면은 100세대쯤 건너뛰면 거의 7, 80% 이상 바뀌어 있다는 소리가 돼요. DNA가. 그래서 저게 뭐가 먼저 선행했고 뭐가 나중인지가 밝혀져요. 1번 환자가 어디 근처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동선이 뭐였다. 지금 밝힐 수 있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차고 들어가 봤더니 그 근처에 이상한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가 있다. 이게 박쥐에서 왔다면 이 박쥐가 그 바이러스 갖고 있어요라고 지금 그 박쥐 한 마리라도 내놔봐라 이거야. 박쥐군을 내놔봐라 이거예요. 아니라고 이거. 바이러스 시원을 지금 중국이 은폐하고 있다고요. 박쥐군을 내놓든지 아니면은 생물학 무기소에서 새 나갔다라고 자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중국이. 흉악한 거예요. 흉악한 거. 자연 상태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이 박쥐군에 이 바이러스를 다 갖고 있더라. 이게 내놔야지. 안 내놓잖아요. 후난성 땡땡산의 동굴에서 이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 570마리가 군락하고 있더라. 군집을 이루고 살고 있더라. 그 박쥐 사냥했어야지. 박쥐 사냥한단 말 들어봤냐고요. 중국에서. 어느 한 지역에 박쥐요 아마 사냥하기 쉬울 거예요. 박쥐가 초음파를 다루는 짐승이잖아요. 초음파 갖고 때려버리면 다 어느 한 군데다 몰리든지 그러면 한 군데 몰아놓고서 화염방사기 때려버리면 다 죽죠. 그 박쥐 사냥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냐고. 그럼 그 박쥐 못 밝혀내면 아예 자복하든지 그런 박쥐 없다면 바이러스의 시온을 은폐하고 있다고요. 저는 아직도 천연 상태에 저런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밝혀내서 사냥해라 이거요. 박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동물이에요. 초음파 신호. 그럼 초음파 딱 때려가지고 딱 몰아넣은 다음에 화염방사기 조지면 간다고요. 그 끓인 박쥐 시체 다 해부해서 1번 개체에서 이 바이러스, 2번 개체 이 바이러스, 3번 개체 이 바이러스 해서 바이러스 시원을 밝히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요 2개월 동안 역병 창고를 은폐했다고요. 저게 11월 말인데 저희들이 1월 말 때까지 은폐했잖아요. 역병이 다 퍼져나가도록 방치해버렸다고요. 세 번째, 역병이 다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했어요. 이래서 미국 사람들이 격분하고 있어요. 다보스예요. 올해 다보스 회의가 12월에 있었나? 1월 초에 있었나? 다보스 회의에 사상 최대의 대표단을 보냈고요. 미국 방문단은 또 엄청난 큰 규모라서 워싱턴까지 와서 다 악수하고 다 저기 쎄쎄쎄하고 돌아다녔어요. 뭐 한 거냐 이거 뭐 한 거냐. 네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계 아까 보셨잖아요. 조작하고 있다고 지금 뻣뻣하게 우리요 누적 환자 수 아직 8만 명 안 됐고요. 이제 병 잡혀갑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주 황당한 상황이 나오는 게 숫자상으로는 1일 증가 환자 수가 한국이 중국을 추월해요. 5, 6일 지나면. 누적 환자 수요. 이대로 계속 가면 한국은 이 증가세대로 가고 중국은 거짓말 저렇게 계속 하면 3월 중순이면 중국보다 누적 환자 수가 한국이 많게 돼요. 자, 그럼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 생 거짓말하고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영양 상태 떨어져. 우리보다 의료 서비스 수준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우리보다 위생 환경 떨어져. 그런데 중국은 병이 잡혀가는데 한국 왜 창궐하냐? 그럼 우리는 거꾸로 야 너희 한국인들 집단 살해하려고 만든 바이러스 무기였냐? 한국인 멸종용으로 한국인 유전자의 특성, 유전자 배열의 그 페노타입, 배열 특성을 페노타입이라 그러고 유전자 하나하나의 특성을 제노타입이라 그러는데 한국인의 페노타입에 맞춰서 만든 거냐? 우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문재인 덕분에 한국인이 중국의 이런 4대 가증스런 죄악을 밝혀주는 인간 마루타 케이스가 된 거예요. 중국 바이러스 무기를 위한 인간 마루타가 된 겁니다. 한국이. 문재인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물학적 증오심을 느낀다니까요. 자, 이런 상황인데 친중 친북 좌빨들 간악한 실드치기, 문빠들 대깨문들 간악한 실드치기 있죠. 이게 멀쩡한 무슨 약국의 약사도 이러고요. 보면 중국은요 이미 억제에 성공한 것 같아요. 중국 많이 사는 서울 대림동 같은 지역에서는 환자 없어요. 중국 이거 꼭 중국 탓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한국인 발병은 전부 동남아에서 온 거 아닌가요? 그 신천지 보세요. 거기 저기 박근혜 지지자 집단이고요. 거기 저기 사조직 비슷한 거고, 대구 경북 지역이고요. 미래통합당이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요. 이런 식의 쉴드를 치고 역정보를 흘려요. 이거를 멀쩡한 것들이 약사, 엔지니어,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냐? 첫째, 증가율을 낮춰야 됩니다. 지금 증가율 1.26 정도 나와요. 이거요. 1.005, 1.0001. 즉 다시 말하자면 오늘 1,000명이면 내일도 뭐 1,000명, 모레 1,001명 이렇게 증가율을 낮춰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버냐? 모든 꾀를 내야 돼요. 지금 대구에서 결사적으로 대구에서 저거 만들었거든요. 저 사진. 저게 뭐냐? 드라이브스루 검진센터예요. 병원 가면 검진되고 나면 병원 다 문 닫아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당신 차 타고 와라 이거야. 야외에서. 저러니까 야외 집회는 괜찮다니까요. 야외 자동차 집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오히려. 박원순 씨 똑바로 알아들어 당신? 여의도 주차장 다 비워드릴 테니까 차 몰고 와서 야외 자동차 집회 하세요. 박수 대신에 빵빵빵빵빵 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2,000대 3,000대 모여서 하십시오. 눈치 다 배워드릴 테니까 원 없이 하십시오. 박원순 똑바로 알아들어 당신? 경찰청장 똑바로 알아들어? 나쁜 것들이에요. 아주 악질들이에요. 야외야말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야외야말로. 밀도 낮추면 얼마나 안전하면 야외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해버리잖아요. 저렇게. 저거 외국에서 다 박수치고 그래요. 정말 대구 의사들 최고입니다. 어떻게 저런 꾀를 냈어. 아무튼 각자 모든 꾀를 내서 증가율을 낮춰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우리 문재인과 문팔육과 이 가증스러운 자들, 이 버러지 같은 자들이 우리한테 시간을 뺏은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런 마스크 쓰고 이런 알코올 쓰시고 정말 가증스럽잖아요. 차단을 해서 시간을 벌어줬어야지. 다 열어놓고 중국 학생 오세요. 뭐 우리가 저기 뭐야 특별히 따로 관리합니다. 유은혜가 지 팔아서 따로 관리하나? 다 대학에 다 떠넘기고. 지금 중국 억명단인데 최소한. 미친 것들이라니까요 이거. 아주 가증스러운 범죄자 집단이에요. 5천만 명을 생명의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사람이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 자들이요. 내가 정확히 경고하는데 진짜 예언하는데요. 이 증오심의 타겟, 이 생물학적 증오심의 타겟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정치적 증오심이 아니에요.
왜냐? 생물학적 생명에 관련된 문제니까. 본인과 배우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녀의 그리고 지인들의 동지들의 생물학적 생명에 관계된 것 때문에 이거는 생물학적 증오에 타겟이 됐다고요.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이거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럼 아까 제 표를 보시고 어차피 다 걸릴 거 조심할 거 뭐 있냐? 아닙니다.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을 벌어야 걸리더라도 나중에 걸려야 치료법이 나와요. 물론 중간에 걸린 사람들은 더 죽어가기 쉬워요. 앞으로 병원 꽉 차면요. 의료 서비스 제대로 못 받습니다. 병원 꽉 차면 의료 서비스 제대로 못 받아요. 정 안 되면요. 1인용 텐트 가지고 쫙 두는 수 있어요. 2m, 3m, 5m 간격 두고 1인용 텐트. 그럴 수밖에 없죠. 3m, 3m짜리 텐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쭉 해서 거기에 전원 끌고 임시. 그래서 저건 완전히 저거 하게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경제가 유지되잖아요. 시간을 벌어야. 하루아침에 다 걸려서 다 뻗어버리면 대한민국 그냥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둘로 가져야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최후의 환자가 되겠다. 전부 다 감염되더라도 내가 최후의 감염되는 사람 되겠다. 조심해서. 두 번째, 나는 남한테 전달하지 않겠다. 두 개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야외 집회를 타겟팅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을 조심하고, 즉 지하철에 10,000원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안 되고요. 분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밀도 지키면 2평방미터, 3평방미터에 1명.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면 가장 안전한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약올라 미치겠죠. 저는 그래서 스티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는 공명선거지원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스티커 한 4,5천만 장 뿌려지면 상대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면서요. 오케이, 우리는 스티커로 표현하겠다 이거야. 우리의 뜻을. 흰색 바탕 100장, 투명 100장 합쳐서 200장을 물류비 포함 단돈 10,000원에 모십니다. 주변에 많이 붙여주세요. 문자 주문 010-8489-8112입니다. 문자로 수취인 주소, 입금은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 구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주문은 가능합니다. 미니북.kr. 그리고 단체가 많이 주문할 때 1,000장의 흰색 바탕은 3만 원, 투명은 1,000장에 32,000원 받습니다. 단체에서도 많이 사셔서 동네에서 뿌려주세요.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나 동네 지하철 입구나 이런 데서. 집회하지 말라면서요. 안 한다 이거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원맨 집회자다 이거요. 그러면 어떤 모양 되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사진. 네. 사진에 뭐라고 써 있냐? 노 차이나, 문재인을 우한으로, 중국인을 중국으로. 자, 이러고서 버스를 탔다. 이러고서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걸어다니는 시위자라고요.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원맨 시위자가 돼야 돼요. 집회하지 말라며. 오케이, 안 한다 이거야. 오케이, 안 한다. 그 대신에 내가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랑 6만 원 모아가지고 6만 원 모아서 그러면 투명 1,000장, 흰색 바탕 1,000장 해갖고 2,000장 갖고 내가 2,000장 주변에 뿌리겠다. 1,000명한테 2장씩. 500명한테 4장씩 뿌리겠다. 100명한테 20장씩 뿌리겠다. 이 게임이죠.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2천만 명, 3천만 명 되면 이 정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작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알코올 스프레이거든요. 이거 이제 처음에 이 공병은 그냥 작은 거 골라서 다나와에서 사시면 되는데 다나와에서 품절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묽은 이런 그 젤 상태 이 스프레이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묽은 거 칙칙이 뿌려지는 거 나와요. 이런 거. 또 이런 집에서 뭐 있잖아요. 이런 거 화장품 비슷한 거 뭐 향수 비슷한 거 쓰시던 거 그거 따라내 버리고 이거 알코올 스프레이로 쓰세요. 알코올 스프레이로 쓰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알코올 스프레이로 이걸 썼을 때 여기다가 이걸 붙일 수가 있잖아요. 노 차이나 문재인을 우한으로 중국인을 중국으로. 야, 너 알코올 안 갖고 있어? 내가 뿌려줄게. 뿌린 다음에 놓으셔요. 야, 이거 재밌지 않냐? 재밌죠. 분노를 재밌게 표현해야 됩니다. 증오를 재밌게 표현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을 정치적, 생물학적 아닙니다. 재밌게, 운치 있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 같이 해가실 분, 또 지역에서 꾸준히 같이 모여주실 분, 공명선거 지원단으로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330-1142 혹은 온라인 가입 2020korea.com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지원단 활동하시다 보면 주변에 이런 책을 사서 뿌리실 때가 오게 됩니다. 10,000원에 15권 공명선거 지원단이 자유통일 한국을 만들어냅니다. 이 책 많이 좀 해서 뿌려주시고요. 또 이 와중에도 이렇게 위험한 와중에도 내가 지역 안에서만은 내가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겠다. 내가 조심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도 만나 그래야겠다. 이런 위대한 결심을 하신 분들은 지역 활동가로 특별히 좀 모여주십시오. 010-3330-1142입니다. 문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탄핵 문제. 이게 미국의 피스좌파, 특히 국무부의 딸이 틀고 있는 미국 피스좌파가 어떻게 박근혜 탄핵을 최종 결정하고 하게 됐는가, 최종 지지하게 됐는가, 그 사정을 밝히는 세계 최초의, 세계 유일의 책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